결정화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덜어냄으로써 결정을 드러내는 공간, 결정하며 나를 찾는 여정, 결정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결정화는 바다의 결정인 소금꽃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행 과정에서 마주치는 선택들을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페르소나를 찾아가는 여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저희는 여행에 앞서서 모녀관계인 김양숙, 이채린 씨의 페르소나를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리와 책, 그리고 자연과 시골의 정치를 좋아하는 어머니로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진작가인 딸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의 피로감을 느끼며 자연과 풍경 감상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모든 여행이 항상 비슷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는 한편 다양한 매체로 여행을 추억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여행이란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닌 낯선 타지의 일상으로 들어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역성이란 지역마다 각자 다른 모습의 일상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여행의 상품성만 부각되고 일류화된 여행지의 일상 속에서 앞으로의 스테이는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성을 보존하고 해석하여 재생산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생체 분석 등의 기술은 더욱 개인화된 경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확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과 페르소나를 고려하여 부안군 진서면의 곰소염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안군의 지역 경제는 1차 산업에만 머물러 콘텐츠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진서면의 적은 유동인구,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문화소멸의 위협이 있는 한편 산과 들, 바다, 염전 등 독특한 환경으로 잠재력을 지닌 곳입니다. 따라서 지역성에 기반한 스테이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컨셉은 부수적인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만을 남기는 결정화입니다. 이곳은 관행적인 여행지의 속성을 덜어내 온전한 지역성을 압축하여 나타내고 여행객은 여행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오롯이 드러냅니다. 이러한 맥락은 낡은 소금 창고의 외피를 단계적으로 덜어내고 골조를 드러내는 건축적인 언어로 표현됩니다. 평면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쪽의 기존 소금 창고와 동쪽의 새로 리뉴얼된 스테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에서는 마루의 단차를 이용하여 풍성한 공간적 경험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공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과 산책로입니다. 남부지방 한옥의 넓은 대청을 차용한 이 공간은 염전을 모티브로 한 수공간과 염생식물 정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청에는 자신의 여행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카메라 필름, 카세트 테이프 등이 포함된 웰컴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염전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공간감을 줍니다. 주방은 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밝고 개방된 공간으로 부안의 식자재를 활용한 요리를 소개하는 레시피북, 곰소소금과 DNA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밀키트가 제공됩니다. 침실의 경우 기존 소금 창고의 옛 목 구조를 남겨둔 한편 소금 창고의 외벽을 오마주한 마감을 통해 이곳의 역사적 맥락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선 개인의 선호에 맞춘 인센스 스틱이 제공됩니다. 욕실에서는 바닥의 퇴적감과 욕조의 소나무, 흰벽의 거친 질감과 창문을 통해 보이는 염전 풍경 등 오감을 통해 부안의 지역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바스솔트와 위도상사와 추출물 로션도 제공하여 지역성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족욕과 티룸은 휴식과 명상을 통한 내면의 결정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스테이에서 비교적 사적이고 내면적인 환경이 북쪽에 위치한 이 공간에서 외부의 염전, 산, 하늘은 프레임을 통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이 중 족욕 공간은 거실과 하나의 축이 되어 스테이 앞 뒤의 풍경이 만나는 공간으로 지압용 조약돌과 소금 족욕제가 제공됩니다. 그 옆의 티룸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공간 내부의 요소로 드립니다. 이곳의 시기와 취향에 따라 달리 비치되는 로컬 창작자의 시집과 사진집, 부안의 소리를 담은 오디오와 특산차는 다양한 감각으로 지역성을 전달하고 진정한 취향 탐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갤러리는 기존 소금 창고의 골조를 유지하되 새로운 목재 패널로 외벽을 대체하였습니다. 이는 보관의 공간이던 창고를 전시의 공간인 갤러리로 탈바꿈한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여행객들은 자신의 취향을 담은 결정함을 다시 가져가거나 이곳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중 전시된 결정함들은 실시간으로 슈퍼앱의 정보가 반영되어 디지털 갤러리로도 연장됩니다. 이는 뒤쪽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행객은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결정함들과 그 뒤로 비추어 보이는 염전의 결정의 소금을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화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계절과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염전, 그리고 염생식물의 모습과 이를 반영한 결정화의 콘텐츠는 여행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여 더욱 개인화되고 심화됩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DNA 분석, 온라인 동기화, 그리고 이를 통합한 슈퍼앱을 통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의 경험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앱 내 온라인 갤러리에도 전시되어 나의 취향을 온 오프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한 3일간의 일정으로 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행 코스를 구성합니다. 이는 계암사, 왕포마을 등 옛 정치가 물씬 나는 장소와 로컬 푸드를 요리하는 활동 등 어머니인 김양숙 씨의 취향을 고려한 일정과 변산 해수욕장, 솔섬 등의 자연환경과 필름 카메라, 카스트 테이프와 같이 다양한 기록 장치들을 활용하는 등 이채린 씨의 취향을 고려한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이동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사용하며 여행을 끝마치고 난 뒤 온라인 갤러리에 자신의 결정함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취향을 결정함 내에 축적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정한 인물인 이채린 씨의 SNS 상상도입니다. 결정화가 단순히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의 문화를 재생산하고 부안군의 활력을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왜 염전이었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취향에 대한 이야기도 연관이 돼 있지만 결국 염전이라는 것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답변이 있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고려한 점은 저희는 페르소나를 정하고 시작을 해서 자연을 좋아하고 독특한 지역성을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아직 여행이 기성품화되지 않고 하지만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곳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지역 소멸과 문화 소멸의 위협이 지금 커지고 있는 곳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섬 혹은 바다 등 그런 물 주변의 도시들을 고려를 해봤었는데 이미 관광업이 하나의 중심적인 산업이 돼가고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색깔들을 점점 잃어가면서 역설적으로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재미없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게 저희는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아직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을 골라보자 해서 염전을 골랐습니다. 또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컨셉으로 삼은 결정화의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염전이 소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그 컨셉을 이 지역에서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이것대로면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원래 있던 건물인 거고 이 앞부분은 새롭게 더 추가로 만든 구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페르소나 중에 이제 어머니로 산정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콜센터 직원이라는 좀 굉장히 좀 구체적인 뭔가 직업군도 했는데 보면서 혹시 뭐 실제 있으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페르소나를 구상할 때 먼저 생각을 했던 거는 여행
여행도 여행인데 그 어떤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어떤 명확한 동기가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 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가 생각한 그 어머니 연령이 5, 60대 여성들이 콜센터에서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어떤 직업군보다 콜센터라는 직업 자체가 전화를 받고 상담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상에서의 따분함을 누구보다 더 느낄 수 있는 직업군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페르소나에서 그러한 점을 부각시켜서 보여줬을 때 저희의 어떤 스테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팀 같은 경우에 뭐 아직 뭐 평을 할 건 아니지만 공간적인 또 이 표현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뭐 지금 결정화하는 그 상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되게 좀 새롭게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서 요 아이디어를 처음 시작을 했고 조금 더 이것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이미지들을 상상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염전으로 사이트를 점검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소금의 결정을 이미지화 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어떻게 굉장히 컴플렉스한 그런 개념들을 담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소비자에게 어떤 공감을 사려면 그게 굉장히 심플하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결정인 결정 박스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단순히 오프라인에만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더 확장이 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유하는 여행 SNS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 축적되면서 염전의 창고에서 비롯된 어떤 시간의 축적의 이미지, 그리고 염전 창고를 리뉴얼한 갤러리 부분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축적, 그런 이미지들이 하나의 리뉴얼한 경험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좀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이제 들려드리면, 저희가 여행을 기억하는 방법들에 저희가 사진 혹은 동영상 이 정도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들이 또 있나 찾아봤는데, 그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에서 그 책을 설명하는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소리를 녹음해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녹음해 오신 소리를 듣고 제가 듣고서도 거기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직접 가본 것처럼 느껴볼 수 있구나 해서,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할 때 내가 그 여행지의 추억을 좀 더 회상을 할 수 있고, 여행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쭉 이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가볼 계기가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 보면서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DNA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트래블테크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풀어내고 있는데, 그 DNA 분석이라고 한 거를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DNA 분석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어플에서 이 DNA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의뢰할 수 있는 어떤 그 체험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신청해서 받으면은 제가 어떤 뭐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떤 뭐 그런 제가 몰랐던 저만의 정보들을 알 수 있던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점이 뭐냐, 만약에 여행의 그 이전에 취향으로 반영되어 이 스테이에서 제공을 한다면 훨씬 더 사용자에게 맞춤형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그 DNA 분석 서비스가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님에도 제가 놀란 점은 그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신청을 되게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제가 현상들을 발견을 해서, 그래서 되게 현실성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페르소나에서 시작을 하고 자신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초개인화와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와 평행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 또는 나만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탐구하고 싶다라는 경험에서 축적되어서 요새 유행하는 MBTI라던가 본디라는 앱을 통해서 자신의 페르소나를 온라인상으로도 구축을 해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10년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것이 더 미래 10년 후에 지어진 이 결정화에서도 DNA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행 가기 전부터 내가 어떤 경험을 스테이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여행에 대한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약간 뭐 답을 거의 챗GPT처럼 답을 탁탁탁 내셔서 놀라고 있는데 그 지역 소멸이나 문화 소멸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염전까지 온 거잖아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염전이 아니라면 다른 걸로 생각해 본 제한된 어떤 테마가 있었을까요? 세 분이 생각했을 때 염전이 아니었다. 그럼 뭐였을까요? 아니면 사이트 고르는 과정에서 고민했었던 것. 저희가 처음에 후보가 이제 처음에는 염전이 없었고 이게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철도역 주변의 마을들, 그러니까 강원도 쪽의 탄광 마을들, 과거에 탄광이었던 마을들하고 저희도 다른 팀들과 비슷하게 뭐 섬을 가보자 했는데 독특한 자연 경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한 세대 내로 그런 마을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를 저희가 선택지에서 넣었었는데 염전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염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심사위원들이 후보자 뽑을 때 고민 많았던 게 이제 아직 PT를 안 했는데 염전을 테마로 한 팀이 한 팀이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서로 했을까, 뭐 우리로서는 즐거운데 아마 당사자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PT는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럼 뭐 마지막으로 이 숙스테이에 대한 뭐 하나의 문장과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스테이의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덜어냄으로써 결정을 드러내는 공간, 결정하며 나를 찾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의 1박 가격 기준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기존의 숙박시설 가격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위치, 면적, 혹은 시즌, 성수기냐 비수기냐, 그리고 예약 시기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교통하고 서비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정화의 경우 특히 저희가 가격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메니티를 시기별로 그리고 이 사람별로 종류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어메니티를 준비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 지역을 주제로 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 여행을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기를 알릴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를 한다면은 그러한 점들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안군에서 그 관광 택시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성은 소멸 위기의 지역에 지역성을 지키는 숙박 시설을 짓는다면은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으면서 초반에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스테이 사이트들을 조금 참고를 하였고 특히 전라도 지역에 있는 스테이들 그중에서 면적이 저희와 비슷한 한 13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들을 조사를 하였을 때 2인 기준 그리고 최대 4인의 경우 1박에 비수기 주중은 40에서 50 그리고 비수기 주말의 경우 45에서 55만 원 성수기 주중 같은 경우는 60에서 80만 원 주말의 경우 75에서 85만 원을 생각했는데 이때 성수기의 경우 저희가 염전 사이클의 특성상 5월과 6월의 경우 문화 공간으로 더 원활한 소금의 수확을 위해서 5월에 6월의 경우 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스테이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수기의 경우는 4월,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